지연은 민수의 시체를 끌어안고 울었다. 민수는 이미 차갑게 얼어 있었다. 냉동실에 갇혀 있는 채 12시간이 지났다. 민수가 냉동실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이유는 동료의 이지매라고 들었다. 지연은 피가 거꾸로 쏟았다. 결심해서 지연은 민수가 일하던 회사에 취직했다. 지연이 취직한 곳은 민수가 일하던 똑같은 부서였는데 지연은 개명을 했기 때문에 민수의 동료라는 것을 민수의 전 애인이란 것을 알지 못했다. 부모는 지연의 개명을 반대했다. 민수의 장례식이 치러지고 얼마 후 지연은 민수의 변호사로부터 동료들의 괴롭힘에 대한 증언에 대한 녹음 자료를 건네받았었다. 철이, 경수, 성년, 진아 모두 12명의 증언 중 6명이 민수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언했다. 그러나 법정 앞에서는 모두 증언을 번복했다. 회사 내 괴롭힘에 대해 회사는 덮으려고 하였다. 지연은 지혜로 이름을 개명하고 없던 쌍꺼풀 수술과 헤어스타일을 바꿨다. 아주 살짝 성형했을 뿐인데 민수의 직장 동료들은 아무도 지혜가 지연이었다는 걸 모른다. 그것도 그럴 것이 장례식장에서 딱 한 번, 그것도 초췌한 모습으로 봤기 때문에 성형까지 한 지혜가 지연일 거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근무하고 1년 후 지혜는 증언을 제대로 했던 사람들과 이미 동료애를 느낄 만큼 친해졌다. 그중 진아라는 선배와 가장 친했는데 진아는 민수의 죽음을 원통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배후에 다른 업체의 개입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 다른 업체는 일부 직원을 몰래 헤드헌팅한 스카웃 해간 업체로 경쟁 업체의 하청업체, 해당 경쟁업체의 하청업체는 이곳 대기업의 중간 사원을 임원으로 채용했다. 그리고 대기업의 모든 정보를 상급 업체에
모두 떠넘기고 있었다. 해당 헤드헌터는 악명이 높기로 유명한 대기업의 조직을 무너뜨리는 업체로 유명했다. 2005년 대론이라는 대기업, 국내 6위에 있었던 대기업이 이 헤드헌터 업체에 의해서 산산조각이 났었다. 대론 업체의 루머가 잘못 퍼지자 이 업체는 이 대론 업체의 임직원부터 중간 사원까지 모두 헤드헌팅했다. 그리고 모두 다른 회사에 커넥팅 된 마냥 좋은 직급으로 스카웃했다. 일반적이라면 말도 안 되는 스카웃이었다. 대론 업체는 산산조각이 났고 그것의 오너가가 모두 자살하거나 나라의 종이 됐다. 진아는 예전 대론 업체에서 스카웃된 사람으로 악덕 업체가 그러한 짓을 할 것이라고는 알지도 못하고 스카웃 제의를 받아들였던 것이다. 이 헤드헌터 악덕 업체는 대론 업체의 직원 2,000명에게 메일을 보냈고 모두 암암리에 진행을 해서 일부에서는 소문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겉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직원이 자신만 스카웃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대론 업체는 순식간에 공중분해되었다. 대론 업체의 오너가의 자산은 2조가 넘었으며 2조의 자산 대부분이 나라에 귀속되었다. 사실 장례식장에 가기 전에는 진아는 민수와 사귀고 있는 사기업 사이였다. 다른 사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지도 못한 채 진아는 민수와 6개월가량 사귀고 있었다. 그러나 직장 괴롭힘이 심해지자 진아는 민수를 멀리하게 되었다. 진아는 그것을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지혜는 예전 동료의 죽음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직장 동료들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다. 오로지 예전에 잠깐이라도 사귄 적이 있는 진아만 민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배신감은 들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악덕 헤드 업체 픽업 회사에 김 대리가 연락이 왔다. 김무현 대리는 악덕 헤드업체에 입사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신입이었다. 물론 인턴 생활은 몇 년 했겠지만 그런 신입에게 연락이 온 건 지혜뿐만이 아니었다. 진아는 자신에게 온 헤드헌터의 이메일을 지혜에게 보여주었다. 예전에도 유사하게 이런 메일이 왔다고.
진아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헤드헌터의 이메일을 보았다. 그리고 다음날 업체에 대한 찌라시 기사가 인터넷에 돌기 시작했다. 직원이 죽었을 때도 기사가 날까봐 두려워 무마하려던 회사가 찌라시 기사에 오른 것이다. 그리고 나는 지혜는 헤드헌터에게서 메일을 받았다. 그러나 진아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사실 이 회사에 그 증언을 번복했던 나머지 5명도 같은 헤드헌터 회사에서 메일을 받았다. 각기 다른 직급으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고 회사가 안 좋은 징조로 가게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내용이 가득 쓰여져 있었다. 온갖 찌라시에서 나도는 것에 대한 증거처럼 보이는 자료들도 같이 데이터로 첨가되었다. 이 헤드헌터 회사는 도대체 회사를 두고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 그러면서 자료가 있으면 보내달라는 메일이 덧붙여 있었다. 하늘의 까마귀가 깍깍거리며 날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직장 동료 중 증언을 번복한 사람 중 한 명인 성령이 해당 헤드헌터의 업체의 직원과 만나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리고 얼마 후 성령은 회사에서 나갔다. 성령이 어느 회사로 갔는지 지혜는 알지 못했다. 다만 민수에 대한 죄책감으로 이 회사에 있는 것이 껄끄럽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만 했다. 성령은 지혜와는 친분이 별로 없었다. 그러나 회사 내에서 조용하고 일을 잘 하기로 항상 칭찬을 받은 터라 회사 내에서는 굉장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었다. 성령이 사라지자 다른 동료들도 동료가 되었다. 특히 증언을 번복했던 나머지 4명의 동료들이 동료되었다. 더 이상 그 회사에서 있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자 바로 철희가 동료되었다. 그래서 철희는 성령 다음으로 그 회사에서 그만두었다. 지혜가 속해 있는 팀에 18명의 팀원 중 점점 빠져나가 5명이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었다. 18명 중 5명의 숫자는 굉장히 큰 자리를 차지했다. 이 이야기가 다른 곳에 다른 회사에 다른 부서에 퍼지고 회사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사실 자료로 첨부된 루머의 근거는 정확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이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은지는 오너가 밖에 모르는 일이었다. 그러나 오너가는 이 사실을 자료가 계속해서 보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았다.
해명할 기회조차 없이 회사의 직원들은 동요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동요의 내용이 전체 대기업의 1%가 사직을 한 후에 다른 회사로 빠져나간 후에 오너가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지혜가 속해 있는 대기업은 대롱의 전철을 밟고 있었다. 루머의 근거가 정확한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채 대롱은 순식간에 사라졌지만 지혜가 속해 있는 회사는 아주 천천히 기생충이 좀을 먹듯 천천히 변화하고 있었다. 지혜는 무언가 통쾌하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미친놈 아니야? 지혜는 뭔가 통쾌하다는 생각을 했다. 회사가 점점 무너지고 있는 것이 자신들의 직원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회사의 책임처럼 느껴졌다. 민수의 죽음보다 그 어떤 것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지혜는 그것이 궁금했다. 어느 날 지혜가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갔다. 그 병원에는 민수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했던 국가수의 의사가 조인되어 일하는 곳이다. 대형 병원과 협업관계에 있는 이 병원은 국가수에서 국가수에 스카웃될 정도로 인재들만 모였는데 주로 대형 병원 교수 출신들이 모여서 만든 중형 병원이다.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기본적으로 하는 병원으로 대학병원의 종양내과 출신의 암치료 집중 관리를 할 수 있는 의사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지혜는 머리가 아파서 방문을 했다. 그리고 머리 MRI 사진을 찍었다. 지혜가 헤드헌터에게서 메일을 받은 이후로 줄곧 머리가 아팠다. 참 이상한 일이다. 민수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지혜가 아는 일은 같이 하청업체에 갔다가 하청업체의 냉동창고에 갇힌 걸 동료들이 그냥 두고 나왔다는 사실밖에 모른다. 그리고 그 하청업체 직원과의 소통 부재로 민수는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지혜가 아는 사항은 그뿐이다. 민수는 이 회사에서 어떤 일을 당했던 걸까? 지혜는 자신의 머리가 왜 아픈지 알지를 못했다. MRI 촬영을 했을 때 지혜의 뇌 사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럴 것이 지혜의 편두통은 지혜의 두통이 아니었다. 지혜가 병원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담당 검사를 한 MRI 촬영 후 상담을 한 의사가
잠시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봤다. 지혜씨? 예전에 본 적 있잖아요. 담당 의사는 지혜가 지연이란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혹시 같은 회사에 다니는 민수 씨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나요? 지혜는 이야기가 솔깃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 아니, 나는 지혜씨 보고 남 같지가 않아서. 예전에는 얘기를 못했지만 내가 알고 있는 걸 누군가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혹시 지혜씨가 그 알아야 될 사람인가 싶어서요. 지혜는 그 말을 의심했지만 국가수 출신의 의사의 말을 거짓으로 듣기엔 나의 의료 기록과 개인정보를 너무 많이 알고 있었다.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었다. 민수 씨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건이 증언이 번복이 된 건에 대해서도 괴롭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인가요? 지혜는 자신에 대해 밝히지 않고 말할 것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담당 의사 경철은 자세하게 말할 수가 없었다. 지혜가 생각보다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경철은 조심스러웠다. 경철의 동료 성준이 해당 일로 기밀을 발설하다 알지 못하는 병원으로 퇴출당했기 때문이다. 기밀을 발설한 죄로 보편적인 의료시설에서는 일할 수 없게 되었다. 지혜의 담당 의사는 지혜를 보고 몸이 안 좋아지면 꼭 다시 이 병원에 오세요. 시간을 천천히 들여서 카운셀링 쪽으로 오는 것도 좋습니다. 지혜는 그 말을 받아들였다. 지혜는 병상으로 이력이 없었다. MRI도 깨끗했고 MRI를 찍은 후 지혜는 아무런 고통이 없었다. 두통도 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운셀링 필요라고 진료가 나왔다. 지혜는 담당 의사의 말에 카운셀링을 응하기로 했다.